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로운 영혼TV 최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TV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가 걸어갈 때 한 사람은 스승이고 한 사람은 학생이고, 그게 바뀌어져서 또 스승했던 사람 학생이 되고, 학생했던 사람 스승이 돼서 서로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면서 가는 것이죠. 별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게. 저도 이렇게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으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행복. 행복. 영어로 해피죠. 행자를 잘 못 쓰겠어요. 일단 행복. 이게 행복이죠. 일단 이 복이죠. 해피. 참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먼저 이해하기 전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해볼게요. 부 플러스 놈자, 부 플러스 아들자. 이 아들자는요, 공자, 맹자, 노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노자에도 아들자잖아요. 그러면 왜 아들자일까? 일종의 아들자는 깨달은 사람인 것 같아요. 깨달은 사람. 이게 아들자 자로 붙여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는 또 웰스죠. 웰스, LC요. 이렇게 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행복이니까요. 행복. 그럼 이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공자, 맹자, 노자가 행복할까요? 어디쯤에 행복할까요?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자는 이 자자가 아들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공자, 맹자, 노자는 성인이에요. 성인, 세인트. 근데 부자는 성인이 아니에요. 세인트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 공자, 맹자, 노자의 이 삶이 좋을까요? 이 부자의 삶이 좋을까요? 100이면 100 이거예요. 부자, 돈 많은 사람. 우리 여기서 그런 게 있죠. 딸이 시집을 가는데 친정 어머니가 부자에 갈래, 이 깨달은 사람한테 갈래 할 때 어디로 시집 보내냐면 100이면 100 부자로 보냅니다. 그러나
친정 어머니가 결혼할 때는 이 자, 공자 맹자를 선택했을 겁니다. 이 선택을 해서 살아보니까 돈 없이는 못 살겠다 하겠죠. 그러나 이 딸을 돈 있는 시집으로 보내면 이 딸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여기 성인이 아니니까 뭔가 깨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살기 어려워서 이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친정어머니 이혼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친정엄마의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 사람일까요? 이 공자 맹자 계열의 사람일까요? 공자 맹자 계열의 사람이죠. 그렇지만 공자 맹자 계열에 산 엄마는 대체로 딸을 시집 보게 되면 한 55에서 60살 나이대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이혼하지 않고 순탄하게 잘 살았어요. 그는 공자 맹자형 남편이야. 이걸 모르죠. 여기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대신에 잘 살 수 있어요. 왜? 공자 맹자 노자형 계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돈은 있어요. 그러나 잘 살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식은 돈만 있으면 잘 살 거로 생각하고 보낼 거예요. 이 딸 시집 보낼 때 이 부를 택해버리면 이 딸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친정 엄마는 이 부를 선택하지 않았고 공자, 맹자, 노자 계열의 남편을 선택했거든요. 이 차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차이예요. 좀 재밌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많이 가지는 거. 많이 가지면 관리비, 그리고 걱정, 근심, 그리고 돈 많이 가지면 도덕 걱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있는 주변에는 반드시 사기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많이 가지면 함께 뭐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요게 근심 걱정이 커지는 거죠. 많이 가지면. 그렇다고 안 가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많이 가진 것이고 못 가진 것, 못 가지면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관리비 제로, 걱정 제로, 근심 제로, 도둑 제로, 사기꾼 제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아까 말했죠. 친정 엄마는 이쪽 계열이죠. 자 계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친정 엄마가 딸 시집 보낼 때 이쪽에다가 놈자 계열로 죠. 여기는 자, 맹자, 노자, 이 자의 계절이에요. 맹자, 노자, 이 자, 다 자거든요. 그렇지만 부자는 이 놈자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가지는 것이 꼭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행복 있나요? 아니면 여기가 행복이 있나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제가 나이가 62살인 게 보면 이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그렇다고 못 가진 자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행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못 가진 자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확실해요. 시청자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죠. 이 많이 가지는 것은 변수예요. 변수, 변화예요. 그러나 여기 가지는 것이 없는 것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상수.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진 데서 여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발산이에요. 발산. 그렇지만 이 많이 가지지 않는 이 점은 컨버전스, 수렴이에요. 수렴. 이 수렴은 0에 가까워요. 0. 0은 상수여서 이 무한대는 변수예요. 그런데 이 많이 가지는 것이 여기 성인이 있는 이쪽은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지 못하지만 이쪽은 정신적, 영혼적 충만해요. 충만해. 이쪽은 많이 가진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여기는 이쪽 분야는 비록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충만하고 깨닫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지만 이쪽 분야, 여기에 이쪽 분야는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이 돈이 필요의 상위로 많으면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근심 걱정도 커져요. 그럼 여기 근심 걱정이 커지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냐?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이 점을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종의 이 가지는 것이 합법화되지만 많이 가지게 됐을 때 뭐죠? 이 관리비라든가 도덕의 사기권, 스트레스, 걱정, 근심을 하지 않을 정도, 만약에 걱정, 근심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 가지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뭐가 돼요? 관리비나 걱정, 근심, 도덕, 사기권, 여기가 적어지잖아요. 이쪽 범위가 적어져.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시간을 갈 때 시간적 개념이 있어. 이쪽은 몸에 관한 개념이잖아요. 그 대신 이쪽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쪽은 뭐예요? 영혼에 관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이쪽으로 추구해버리면 이 자아의 개념, 이건 놈자의 개념, 인간으로 살 때 이러한 깨달음의 어떤 정신 영역에 정신의 제로가 되어볼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쪽으로 계속 수렴하는 거죠. 이제 좀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쪽이 가까워지잖아요. 이렇게. 이쪽이 가까워지는 거죠. 결국은 지금 뭐죠? 이게 제로잖아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수렴해 오겠죠. 이렇게. 왜? 이쪽도 지금 이 시간을 안 썼으니까. 이 쓸데없는 가지는 거, 이 영역, useless 가지는 거, 쓸데없이 많은 거,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쪽을 줄어들 만큼 여기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이게 균형점이죠. 균형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친정 어머니가 딸을 부자의 시집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딸이 감당할 수 있는 짝을 만나야죠. 결국은 돈은
돈은 변수예요. 명확해요. 이 돈은 변수예요, 변수. 그러나 이 정신적 이 깨달음, 정신적 이거는 컨스탄트, 상수요. 이 상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자기 딸이든 아들이든 갈 때는 이 절대 변하지 않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인격, 품성, 이거죠. 의로운 영혼.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 여러분께 지금 이야기 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범이 있어요. 이거. 많이 가지고, 그래서 많이 가지니까 걱정, 근심도 많아지고, 도둑 사기꾼도 많아지고, 이쪽 영역에 살고 있어요. 이쪽 영역은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가지려고 하는 쪽은 결코 가지는 것으로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리할게요. 가지는 것은 행복할 수 없다. 결론이에요. 가지는 것은 행복할 수 없다. 결론. 이 세상의 삶은 뭐죠? 돈에 있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은요, 이 많이 가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많이 못 가졌어도 이게 정신적 영역 이쪽 걱정거리가 없어. 이쪽 걱정이 없잖아. 걱정이 무잖아요. 이거 많이 가지면 걱정이 많아. 걱정스럽게 살 필요는 뭐 있어요? 이 매우 중요한, 이쪽은 자본주의 영역이야. 캐피탈리즘. 이제 자본주의. 이쪽은 뭐죠? 무슨 영역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가족주의 뭐 이런 거. 가족주의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거죠. 뭐 조선시대 유교주의도 뭐 그런 거 없었지만. 물론, 절대적인 부가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 있죠. 사회복지라든지, 이쪽에 사회복지라는 것이, 사회복지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 가지는 쪽으로, 가지는 인생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 가지는 인생에는 많이 막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면, 뭐가 있어? 걱정, 근심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쪽에는, 제가 이제 62살이에요. 62살인데, 많은 사람이 직장 생활에 지쳐가지고, 60살에서, 이게, 퇴직하고 나서 61, 63, 이쪽이 인생의 연착륙을 하냐, 경착륙을 하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3년 동안 너무 몸이 아팠거든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가지려고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거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가지면 스트레스는 여기까지 커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요게 이제 스트레스 라인. 그러나 가지는 것보다는 조금 덜 가졌지만, 뭐 이 정도, 조금 덜 가졌지만, 스트레스가 적어요. 가지는 건 적지만 스트레스가 적어. 그러니까 가지려고 하는 이 시간대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 이 간격이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이게 뭐죠? 가지려고 하는 게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배우는 거죠. 인생, 깨달음.
이쪽으로 시간을 쓰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61살, 2살의 결과치가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이 많이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했겠어요. 이 경쟁의 결과 스트레스잖아요. 이 스트레스. 어렵습니다. 사는 게 어려워요. 또 이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소위 제도권이겠죠. 이쪽은 일단 뭐죠? 나름대로 가난하지만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이 관리비, 걱정, 근심, 도둑, 사기꾼으로부터 완전히 벌어진 이곳에 사는 것이죠. 이곳에 나름대로 행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스트레스가 커지는 대목이잖아요. 필요 이상.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게 그 겸해 사상을 하고 있는 묵자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자, 묵자에서 주장을 거더라고요. 노래도 듣지 마라. 이 노래가 뭐예요? 지치고 힘들 때만 나이트클럽 막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관료들이 이렇게 부자 사람 노래 듣고 막, 그 뭐죠? 아악이라고 하잖아.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죠. 예. 그걸, 뭐죠? 이렇게, 이제, 많이 버진다는 건 아파트 평수가 이쪽이 아마 25평대 정도 하면 뭐 40평까지 가는 거죠. 평수. 이 아파트 평수를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게 되면 어리석은 거죠. 아파트 평수를 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진리적 이야기는 아니겠죠. 좀 알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학교 친구 보면 서울대 졸업했거나 연대고등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판사, 검사도 뭐 이래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인 저는 아주 공부도 못해서 뭐 지방대 졸업했고 그렇게 하급직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동창이라고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급직 공무원이 밥을 살 수 있어요. 판사, 검사가 밥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들이 지향하는 세계가 높아요. 아파트도 강남에 아주 더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권력 대비도 있고 자기 기준치가 있으니까. 그러다 스트레스도 많아져요. 그래서 밥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모양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도 그래요. 자수성가해서 물론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여유가 없어. 여유 자체가 없어.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직원 월급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건 알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결과치가 이제 12월 달에 정산에 나오니까. 그 많은 돈으로 아파트, 빌딩 사. 그런데 이 사람은 형제 자매에서 이렇게 마땅 공무원한 그 사람은 가족들에게 밥을 사지만 그 사람은 밥을 사지 않아요.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 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제가 경험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라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있죠. 중앙대학교인가요? 중앙교육대 철학과 어떤 노자 EBS 노자 강의하시는 분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부자가 엄청 하다가 하루치 망한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부는 변수예요, 변수. 부자는 변수.
이 돈도 변수예요. 돈도 변수.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이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변수가 없어야 돼요. 변수. 이 변수는 줄여야 되고 상수는 두터워야 돼요. 이 상수. 그래서 있잖아요. 상수는 깨달음이고 인격, 품성, 의로운 영혼, 이걸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죠? 인격을 놓고 품성을 키우고 의로운 영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제가 볼 때 행복은 여유인 것 같아요. 검사, 판사, 의사 돈 많이 벌어요. 사회적 신분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상류층에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보편적인 관계에서 안 사더라고. 이 부자는 놈자예요. 놈자.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들 자자는 인간성이 있어요. 인간성이. 정이 있단 말이죠. 이 자는 정이 있는 거예요. 정. 이 자는 정이 매정한 놈. 좀 이야기 좀 이렇게 줄여볼게요. 결론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행복하는가의 문제는, 행복이라는 것이 여기 있잖아요. 여유. 부자가 여유가 있는가? 이 부자가 여유가 있는가? 여유가 있는가? 여유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뭐가 있어야 여유가 생겨요.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이제 30년을 했는데, 물론 공무원이 돈이 많이 벌고 그런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직 생활은 상수적 기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친척들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많지는 않지만, 그냥 베풀었어요. 왜? 상수가 뭐예요? 내가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면 플럭추에이션이 없죠. 수익이 일정하니까. 이게 상수예요. 그런데 이 부자, 이거는 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변수는 여유가 없어요. 변수는 무여유예요. 무여유, 변수는. 어떤 관계에서 베풀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 부자 주변은 어떻게 끝이 나면 사기꾼들이 끝이에요. 사기꾼. 부자 주변은 사기꾼이 있어. 돈 주변은 사기꾼이 있어. 이 사기꾼이든 걱정, 근심, 도둑이든 이쪽은 놈자예요. 놈자. 그러나 가난한 깨달음, 아들자 영역은 그렇잖아요. 이 어떤 돈 있으면 관리해야 되니까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도둑도 절대 없어요. 이쪽은 도둑이 없어요. 도둑이 없어요. 왜? 도둑이 훔쳐갈 곳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방식이 지금 이 방식도 있고 이 방식도 있어요. 아들자 방식이 있고 놈자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 놈자 방식에서 너무 지쳤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 아들자를 찾아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낼 때 이쪽으로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가르칠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대학 가르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지고 게 아니라 아들자 깨달아서 인간답게 살기. 이쪽은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인간.
인간답게 살 수 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걸, 이게 자연. 이 자연을 써놨는데, 아무튼 자연. 자연스러워야 돼. 무리하지 말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인생을 위한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막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지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 너무 가지려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궁극적으로 가지는 것과 이 가지려는 쪽과 이 차이는 스트레스하고 걱정, 근심, 도둑, 사기꾼, 행복하지 않은 쪽과 연계가 되는 것이지, 가지는 것과 행복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